자, 청기누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거든요. 그렇게 애정이 없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오늘은 뭔 얘기를 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 떡 본 김에 구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떡을 본 김에 구판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네. 누가? 지금 우리 정치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떡 본 김에 구판을 벌이고 있다. 자, 여기서 떡이 뭐냐 그럼? 떡이 뭐죠? 떡은 윤미향이다. 구판은 뭐냐? 어허. 죽은 홀령을 불러내는 구판이야. 그럼 죽은 홀령은 뭐냐? 뭐냐? 한일 위안부합의다. 윤미향을 본 김에 죽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다시 거론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한 한일 네.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 선언을 했잖아. 했습니다. 죽어버린 거잖아. 네, 그걸 되살리려고 한다 이 얘기죠. 와, 윤미향이 등장하자마자 외교부에서는 외교부가 아니라 전직 외교부 사람들이 구판을 벌린다.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예. 경위를 한번 일단 쭉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자,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여는 게 7일 오후야. 맞아요. 예. 이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네. 10억엔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얘기를 듣고 듣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다. 했다라고 좀 억울해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이거가 나오자 다음 날 바로 조태영 전 차관이 당선자. 치고 나왔어. 미래한국당의 당선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을 했고 네.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사람이야.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태영 씨가. 이 사람이 네. 중앙일보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냐면 윤미향 당선인에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보고를 내가 분명히 받았다. 그거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싶더라고. 바로 치고 나왔어. 다음 날. 이용수 할머니 그 기자회견 다음 날 바로 치고 나왔어. 자기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게 그렇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게 맞다라는 주장이고. 그렇죠. 나흘 뒤인 12일에 가면 예.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 최고위 당국자. 예.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라는 말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뭐 익명 보도 선거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 알 수 없죠. 근데 대충 딱 듣는 순간에 누군지 알겠어. 네. 근데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최고위 당국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 외교부 담당 국장이 언론 발표 전에 윤미향 당선인에게 10억엔 등 합의의 뼈대를 설명을 했고 네. 윤미향 당선인이 결과가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라고 또 주장을 해. 맞아요. 자, 그래서 연타로 쳐. 연타로 치면서 결국은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는 식으로 계속 치고 나와. 윤미향 당선인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할머니하고 이 외교부 사이에서 장난쳤다. 그렇지. 이런 뉘앙스였어요. 바로 그거지.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반박이 들어가. 그 13일 날 13일 날. 이용수 할머님이 입장문을 발표를 해요. 맞아요. 기억나지? 그거 아니라고. 입장문에 어떤 그 골자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어떤 내용을 그 추가를 하냐면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려.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 아니라는 거잖아.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예. 다음 날인 14일에 예. 외교부 당국자. 이 외교부 당국자는 현직이야. 네. 전직이 아니라 현직. 네. 현직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때 그 외교부에서 TF가 구성이 되잖아.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진상 조사하기 위해서 그 TF 결과 보고서를 꺼내서 읽어.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억엔 등을 구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여기에 기술돼 있다. 라고 못 박아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을 한 거야.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은 다 10억엔 알려줬다 얘기하는데 그 이용수 할머니나 지금 외교부 당국자는 아니다. 반박으로.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2차 공격이 나와. 그리고 나서 2차 공격이 나오는데 누가 그러니까 전직 외교부의 고위 2차 당국자가 공격이죠? 2차 공격. 이번에는 천영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천영우. 천영우는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과 외교안보 수석을 그러니까 지낸 사람이에요. 조태영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박근혜 조태영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 채널 뭐 천영우 TV라고 하는 걸 한다네. 별걸 다 하네. 우리도 따로 하나 할까? 우리도 할까? 우리도 하나 할까? 김종배 TV 하나 할까? 할까? 계란 죄송합니다. 네. 누구? 아니. 다 한다고 다 많은 사람이 하네. 천영호 우리 이거는 오늘 이거 녹화 끝나고 네. 따로 좀 조용히 하니까 영업 비밀을 지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니 아무튼. 누가 보나 이거? 예. 아무튼 천영우 TV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 자 이용수 할머님이 정말로 성역을 깨는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이른바 비화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지. 그렇죠. 2012년에 당시 사이토라고 하는 일본 관방부 장관이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고 왔고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이걸 설명을 했더니 윤미향한테?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는 이제 정대협 대표였겠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주장의 요지는 같아. 윤미향 당선인은 뭔가가 해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같은데 사례를 다른 걸 들어. 2012년에 이른바 사이토안. 그쵸.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건이 아니라 2012년에 사이토 갖고 온 안. 사이토안. 이게 사사의 안이라고 잘못 알려지는데 정식은 사이토안인데 사이토안이죠, 예. 여기에도 그러니까 일본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겼는데 윤미향 당선이 이거에서 곤혹스러워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순진했다. 천영우 왈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런 게 사전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닌데요라고 반박이 나오니까 천영호가 나서서 그건 빼. 그걸 또 빼요? 그건 2012년 거를 빼고 2012년 걸 들고 나오는 거죠. 15년 거를 빼고 12년 거를 들고 다시 나온다는 그렇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독특하네. 결국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예.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대협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 정대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방해를 받게 했고 하거나. 이거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네요. 그지? 예. 만약에 그럼 여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가 그러냐면 그때 윤미향 당선인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소상히 알렸고 그래서 만약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였으면 막 깨끗이 끝났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결국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꼬여버렸고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이 취지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윤미향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윤미향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 근데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상한 얘기예요. 저는 지금 들어도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뭔가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일단 10억엔이라고는 구체적인 액수라면서 소상히 설명이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으니까 그 팩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네. 그럼 하나거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 그러면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한테 몰래 감췄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소상히 알렸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그걸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 활동 접자. 이렇게 갔을 거냐라고. 아니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천영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때 답답하다. 뭐 해가지고 뭐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돈을 받았다 이런 숫자까지 이야기를 해 하는데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시작점인 이용수 할머님의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내가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윤미향에게만 알리고 외교부 당국자가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알았으면 저도 알아요. 돌려보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알았더라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그때 윤미향 당선이 그 뭐 10억엔이든 뭐 정확히 알았고 소상히 알았고 그러니까 그 윤미향 당선이 되든 외교부 당국자가 되든 그 자신에게 알렸으면 나는 받고 오케이 끝냈을 거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라고. 많은 할머니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할머니들이 그 사과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일본에 돈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에는 받으면 안 됐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의식은 싹 거세해버려.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쳤다. 엄청나게 잘된 외교부 합의를 어떤 단체의 대표인 윤미향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바로 그거지. 이야, 진짜. 이렇게 결국은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연타로 치고 나와. 연타로 치고 나오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간 정리를 해야지. 이들은 왜 그랬을까? 근데 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선언했어요. 저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되지. 그 돈 몇 푼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이 폐기해버렸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자 이거를 이거부터는 추정이 아니야. 예. 추정이 아니라 천영우라는 사람이 네. 5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있어. 글도 또 많이 썼네요. TV도 그러니까 하고. 그 천영호 TV는 유튜브 채널 개인 유튜브고, 채널이고 예. 조선일보에 칼럼을 그러니까 기고를 해. 우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글을 여러 가지를 남기는데 엑기스 딱 2개만 뽑아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네. 첫째, 위안부 문제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에서 명시적인 국가 책임 인정을 받아내는 것 외에는 어떤 차선책도 거부할 것인가? 라고 물어. 천영호 전 거부할 수석이 것인가 물어요. 예. 물으면서 예. 명확한 국가 책임 인정이 최선의 해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에서 왜? 예. 왜 저한테 그러니까 그건 실현 불가능한 그 목표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영원히 미결로 남겨둔 채 일본이 역사의 짐을 계속 지고 가게 하는 게 방안이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예.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10억 엔을 받은 것은 일본의 간접적 국가 책임 인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뭔데 일본 외교관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었다는 주장이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절대로 사과나 책임 있는 그런 건 안 될 거니까 돈이라도 받으면 간접적으로 된 거라 이 말을 지금 쓴 이게 거네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게 천영호라는 사람의 주장이야. 자기 머리네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소녀상을 얘기를 해. 예. 소녀상을 뭐 공원이나 기념관에 뭐 설치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예. 굳이 도로에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냐 거리에.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를 예. 하거든. 첫째, 이건 도로법을 위반하는 불법 적치물이래. 도로법 위반이라고요? 소녀상을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하는 건. 왜? 아니 형님 좀 미안해요. 네 차이 나는 형한테 천영우가 가는 게 아니야. 아니고. 아무튼 천영우 씨 왜 그러세요? 소녀상을 도로에 설치하면 이거는 도로법 위반의 어떤 불법 적치물이 되고 2번째 외교 공관의 안녕과 위안을 해칠 위치다. 일본 대사관 앞에 했다고 바로 그래요? 그거잖아. 그때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뭔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소녀상의 철거를 네. 위해 노력한다. 이런 어떤 요지의 대목이 들어가 있잖아. 들어갑니다. 예. 나중에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 뽀록 나갖고 이제 큰 문제가 걸렸죠. 예. 자 그러면 천영우 전 수석이 이런 주장을 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뭐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게 뭐냐라고 하나도 하는, 없다는 거죠. 일본 측 입장하고 똑같은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 도로법 얘기를 할게요, 천영우 수석님. 전 추석. 변호사 예 하세요. 그 노점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로법. 거기 일본 대사관 앞에 그렇게 큰 도로도 아닐 뿐더러 간여하지 마세요. 아무튼. 법 얘기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게 없다. 지금 그러네요. 가장 현실적으로 도출한 해법이고 그걸 누가 했냐? 우리 외교부가 한 거다.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폐기를 해? 하겠다. 그게 문제가 말이 돼? 근데 왜 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농간을 했던 거 쳤구나. 아니냐? 이 얘기잖아. 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떡 본 김에 네? 그 사진에 구판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게 뭐야? 죽은 혼령을. 윤미향을 침으로써 죽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려고 한다.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칼럼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럼 되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한치 여기에는 뭐냐면 아주 강력한 뭐냐면 아주 완곡한 표현은 비판 의식, 나쁜 적개심이 깔려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네. 되지도 않게 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다. 끼어 있다.
이런 그래서 판단이- 윤명희가 나오자마자 연타로 따로 이 사람들이 전직 외교관들이 나서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뒤에 감춰진 거는 우리가 2015년 12월 28일 했던 그 합의는 제대로 된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얘기죠. 무섭다. 그게 뭐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틈새가 벌어지면 바로 직공으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숨 오늘 많이 쉬시네. 이런 건데 자 일단 시점을 잘 보자고. 총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한 직후야. 180석. 압도적 승리를 한 직후인데도 대담하게 그다음에 지체 없이 네. 조직적으로 뒤집기를 감행을 했다라는 점. 그 시기도 그러네 보니까. 자 봐.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실탄 또 윤미향을 공격하는 실탄을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박상도 제공했고. 그리고 검찰이 칼을 꺼내 들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형도 이 칼을 팬이다 이게 이것도. 이 정치 지향이라고 하는 게 정치 지향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틈이 벌어져도 어떻게 이게 그 마구 흔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다. 와. 오케이? 두 번째. 이들의 기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뭐예요? 역사를 뒤로 돌린다라고 하는 점이죠. 2015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퇴행이라는 거야. 태행이죠. 그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발판 삼아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발판 삼아서 밟고 정치 투쟁에 들어가 있다. 태행시킬 정치 투쟁이다 이거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 또 더 나가서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판결 모든 것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좀 그 되짚어봐야 되는 게 있어. 그 네. 작년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 한일전이 벌어졌어. 그렇죠. 이때 보수 세력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자 직접적인 계기는 그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지만 네.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확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였다. 폐기였다. 그게 자, 그러니까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그러니까 양국 정부가 맺은 합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림으로써 결국은 아베 내각에 명분을 줘버리고 꺼리를 줘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잖아. 보수 정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하고 보수 언론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작년 어떤 7월을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한일전의 문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는 게 그들의 시각이었다고. 그잖아. 이 사람들도 그러지 생각하고 있겠네요. 본인들이 추진했던 한일 협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왜 지금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집요하게 연타로 치는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는 물론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한마디 기회는 찬스다. 그거 딱 보고 딱 그 낚아채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치고 들어가면 이용수 할머니 얘기니까 누가 감히 반박을 할 수 있겠어?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목도 잘 때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이냐? 그렇지.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15겐 이야기하면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형님이 설명 안 해줬으면 저도 좀 오해할 뻔했거든요. 응. 친일 건 아니지만 그 윤미향 당선자가 거기서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금 외교부 이 사람들 전직 외교부 이 사람들만 지금 그렇게 수작을 좀 부리는 거 여기에는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아주 그 기본적으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외교에 대해서 너희가 뭘 알아?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형님. 외교관들은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다루고 그러니까 미묘한 건데. 약간 명분도 중요하지만 나라 대 나라 사이 실리가 중요한 거지. 그치, 야구 관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가 뭘 알아? 뭘 안다고 오자마자 폐기를 해? 그럼 니네가 뒷감당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깔려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자신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문제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의 어떤 그 차관을 지낸 사람들, 실세들 둘이 거기다가 청와대까지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무엇인지도 대충은 여기서는가 알 수 있는 것이겠고. 이게 기본 시각이 깔려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기본 시각이 뭐냐면 어떤 정치적 행위로 액션으로 나타나느냐 장복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네.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느냐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라는 거야. 판이 어떻게 틈이 보이니까 그 틈을 벌리는 거네요. 바로 틈만 벌어지면 거기서 짓고는 틈새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예.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정치 투쟁이다 이들에게는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 역사 인식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지는 않는데 뭔가 틈이 보였을 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위안부 할머님들의 어떤 절절한 어떤 그 비판과 호소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 보고 계세요라는 얘기를 누가 감히 하겠어? 그렇죠, 못하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겠어? 못합니다. 못하지. 네. 왜? 피해자잖아.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들이요. 다. 이들이 그러니까 아니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장난질 쳤어? 이런 취지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행동을 계속 어떤 도우고 했던 단체로 다 인식이 되어 있었어. 맞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는데 이것이 윤미향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한 단체, 의 어떤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니까 네. 어떤 뭐냐면 그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여기서 틈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치적으로 직진.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돌리고 싶어 해요, 이 진짜로? 목적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 그러니까 있잖아. 떡 본 김에 구판 버린다는 거. 구판이라고 하면 뭐죠? 죽은 혼령을 되살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죽은 게 뭐냐면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얘기했잖아. 합의를 갖고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잘 봐. 어제 오늘 계속 일본발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 이 그 파문에서 지금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난리 났어요. 우리 윤미향 얼굴 계속 나와요. 그 일본 그러니까. 사키 신문에.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고 예. 소녀상 철거해야 철거해라고 된다고 그러고. 상계 그러니까 극우 신문은 또 그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예. 거잖아. 그잖아.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일 교섭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마나 분명히 합시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애청자분들은 그러면 윤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라고 물어볼 거야.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윤명이 그러면 죄가 있을 수 그러면 있나요? 윤명이라는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들이 치고 나오면 윤명을 덮자는 얘기야? 라고 그러니까 되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그 끝까지 파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고 네.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쩔 수 없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위적인 이야기야. 당위 명제이고 당위적인 명제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왜?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정말로 회계를 잘 몰라가지고 회계를 잘 몰라서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 그다음 횡령, 배임, 사기. 회계 오류가 아닌 회계 부정. 그렇죠. 횡령, 배임, 사기예요. 회계 부정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당위 명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이들에게 꺼리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이 지금 벌어졌는데 틈이기 때문에 그 틈을 더 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그동안 5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납작 엎드려 있다가 가다가 틈이 딱 보이니까 이거 일났었는데 납작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자기 뱀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에너지원을 지금 어디서 제공하고 있는 거야? 도덕성 문제가 제공하고 도덕성에서 제공하고 있기 끊어야지. 때문에 이건 도덕성도 아닙니다, 형님. 검찰이 정말 빨리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저는 그런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조국 사건 이후로 그렇게 압수수색 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료를 12시간 이상 가져갔어요. 그 자료 내에서 착복한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쉼터 관련해서 배임이라든지 명성교회 그 기부받는 거 사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으로 처벌받는 문제거든요. 법률적 문제가 되는 법률 문제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건 윤미향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예외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도 없죠. 그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예외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죠. 되죠. 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법률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고 법률의 근거에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다만 내가 볼 때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정부 부처도 되게 빨리 움직였어. 국세청 같은 경우가 예. 그러니까 신고한 내역 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입장 밝혔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기부금 내역을 보고하라. 네, 감사하려 22일까지 했는데 보고하라 하고 이제 22일이 시한이었기 때문에 보고가 됨과 동시에 이제 바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지. 근데 그 사이에 가져갔어요, 검찰이 검찰이. 치고 들어갔어.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정책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 뭐 지금 검찰의 이전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한 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요. 그지? 형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일각의 어떤 나는 그 저기 설명도 나는 일정하게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해서 면책특권을 갖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29일이에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질질 끌면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틈새가 벌어져서 그 틈에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 확실하게 끝내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거짓 옛날 홀령을 지금 불러내는 것을 막는 방법은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할 걸 해결하라. 그렇지.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의혹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뭐 윤미향 실드 친다라고 욕먹을까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어설픈 의혹도 많아. 되지도 않은 패딩 이런 거 나 진짜 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지. 의혹의 합리성이라는 게 있잖아. 예. 법률 용어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은 의심을 제기하는 게 기능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왜 의심만 제기하고 확인을 못 하느냐는 얘기는 솔직히 성립이 안 돼. 왜 언론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다만 언론의 기능이 의심을 그 제기하는 건 언론의 기능이야. 그래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다만 의심의 합리성. 그러면 언론이 이런 의심,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어떤 충분한 정황과 네. 근거를 갖고 제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 지금 그런 게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그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옥과 석이 마구 뒤집힌 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합리적 의심과 되지도 않는 의심이 마구 섞여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수사권이 발동되는 거 말고는 없어. 그렇죠. 의심의 영역에서 정말 팩트 영역으로 올라 그러면 수사권을 발동해서 찾아내면 돼요. 그렇지. 개려내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가려내면 돼요. 윤미향 당선인이 뭐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나하나 소상히 그러니까 설명하고 소명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주중 시선 중에 나도 표명한 바가 있지만 예전에 조국이 그런 거 했잖아요. 그렇지. 한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윤미향 당선인의 도리라고 생각해. 근데 도리인데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게 되는 거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유, 끝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소상하게 설명이 돼도 변명으로 받아들여. 하나 해명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해명이 또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왕 한 거라면 네. 이왕 시작한 거라면 확실하게 빨리 그다음에 깨끗하게 끝내라. 오랜만에 검찰 잘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형님. 아니요 검찰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 한 거라면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다그침이지. 잘하라. 그렇지. 이왕 할 거라면 밝혀낼 걸 밝혀내고 털 걸 털어라. 이 그렇지. 말씀을 하네요. 그렇지. 그거 하면 이 죽은 자를 끌어내려는 이 혼령 구판 그렇지. 이거는 이런 기도는 없앨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슬쩍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슬쩍 숟가락 얹는 거잖아. 그지? 최악의 경우 뭐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검찰 수사 안 들어가고 계속 도덕적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가만 놔두고 윤명 당선자 계속 논란이 돼서 조국같이 막 보도되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런 뭐 이 천영우 씨라든지 조태영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합의를 빠꾸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까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잘 봐. 무섭네, 아까 갑자기. 지금 그 아까 천영우라는 사람이 이야기라고 뭐 했던 거에서 자 위안부 그 당시에 그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몇 분이었는데 이 가운데 몇 분이 돈을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를 왜 해서 갈라치기잖아. 그렇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전체를 대변한 게 아니고 결국은 오히려 이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었고 오히려 거기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정대협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무력화시켜. 시켜야 되겠죠, 그래 되면. 그렇지, 무력화시켜 놓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 한 분 한 분 이제 살아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신데 이제 뭐 다 많이 돌아가시고 위안부 할머니 한 분 한 분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설득들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바꿀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만약 할머니들이 많은 수가 또 언론에서 그때 2015년 거 개한타 이래 되면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용수 할머님이 7일에 어떤 기자회견에서 그렇고 13일에 입장문에서도 그러니까 선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어준 것은 잘하신 너무 거다. 잘하신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용수 할머님의 본의를 왜곡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걸 좀 확실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죠?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거로 한정을 해서 이용수 할머님의 본의를 지금 이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 보수 언론은 왜곡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이 점을 뜻이 절대 분명히 아닌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미향 얘기는 뭐 지금 계속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수사 뭐 이런 회계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은 뭐 안 나오니까 대충 갖고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들어보니까 엄청난 또 정치 게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 감사합니다.